안녕하세요.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다 크고 작은 수용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대책 이후 남양주 왕숙지구나 하남 교산지구 등 전국에서 여러 가지 수용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용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는 싶으나 그 중에서 앞으로 약 20차시에 나누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또 대표적인 감면 혜택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공익수용사업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 회차 정도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사업비가 1조 이상이 되는 수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한 사무실에서도 한창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차시입니다. 공익수용사업에 대한 이해와 보상 대상 자산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 통계치로 알아보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보상사업 통계 자료입니다. 보신다면은 일단 공익수용사업의 기본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공익수용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런 공적기관이 공공성을 공익을 위해서 재정자금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여러 수용대상 부동산이 있을 건데요. 이러한 부동산을 개발공사나 아니면은 한국주택공사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걸 강제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물건의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매수협의라고 하는데요. 이 매수협의를 통해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한 적정한 감정가액, 그러니까 협의 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러한 협의 가액에 대해서 상방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계약을 통해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가액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에서 해당 수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강제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에 대해서 수용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수용 보상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토지와 토지 지상에 정착한 물건일 것입니다. 토지는 농지, 전답과수를 세법상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 그리고 임야 또는 대지, 유지나 각종 하천부지 등등이 있을 것인데요. 대부분 농지나 임야에서 수용사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정착한 물건이라고 하면은 토지 위에 주택이라든가 간이 화장실 또는 농지라면은 농사용 창고 같은 지상 물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대상이 된다는 물건은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한 물건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 보상 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합성, 비대체성, 최소성, 공익성 같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재산이 과연 공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필요로 한다면은 이러한 대상 자산이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에 있는 물건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익 수용을 진행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계로 보는 공익 수용 현황입니다. 사업 시행자별로 일단은 한번 나눠봤는데요. 과연 공익 수용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통계 자료인데요. 사업 건수는 전체 건수의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고, 보상 금액도 22조로 압도적으로 높은 사업 진행 시행 대상자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입니다. 사업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이 강한 선형사업, 도로나 철도나 하천 같은 선형사업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수익성이 강한 면형사업이죠. 면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 면적이 전체 다른 종류의 사업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면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보상 금액,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익수용 사업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 땅이 수용 예정이거나 아니면 수용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은 공익수용 관련된 공공기관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 통계 자료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해당하고 있는 사업이 면형 사업인지 아니면 선형 사업인지에 따라서 보상 금액과 편입이 되는 면적이 조금 달리 적용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공익수용 사업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와 간단한 감면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보상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